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루입니다. 정부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한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택 거래량이 더욱더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 상승폭 둔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유행이 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024-3153-2594번, 013-3366-0110번 각각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노란 톡방이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나오는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고수 자리하셨습니다. 안현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 풀리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낮은 금리로 전 세계의 통화가 풀리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까지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올바른 투자 방향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부동산 고수 안현재 함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역시나 강의 순서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번에도 역시나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한번 들어보죠. 예. 오늘도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2부 강의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요즘 들어서 부동산이 거품이 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꼭지점이 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거품이 꼈냐고 하면은 그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거래 물량은 굉장히 적지만 그렇게 물량이 적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풀린 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낮은 금리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풀린 돈이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가서 그 비싸게 이거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내놨던 그런 작은 물량들도 나가게 되면 그게 바로 그 가격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품이라고 하면은 거품이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가계 대출을 낮춘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한 알짜 부동산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에 충실한 투자처들, 물이 가는 곳, 그런 곳을 오늘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예. 자, 부동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부동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고원이라든가 사막 같은 곳은 부동산이 그 가치가 매우 없어요. 그냥 위치가 좋은 거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곳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하고요. 생산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생산력이 있다는 건 돈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동산들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와,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 중 진짜 알짜배기 부동산들은 큰 강 주변에 있구나, 혹은 그 지류에 있거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대부터 최근까지 물류가 발달하면은,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류가 발달하다 보면은 그게 또 부동산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물길이 이 물류의 이동의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물길이 있는 곳에는, 형성된 곳에는 큰 도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큰 무역을 하는 그런 배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큰 항구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런 곳들이 매우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항구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이 많은 곳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물이 있던 곳이 가장 알짜배기 부동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4대 문명 발산지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생선물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이 나일강이라든가 유프레테스, 티그리스강, 그다음 인더스강, 황하강 등 이렇게 4대 문명이 있던 이런 곳에서 생산력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문명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사람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생산력이 높은 곳에서 그 4대 문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 문명 발생 시기에 진짜 알짜 부동산을 찾으신다면은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 이렇게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가장 알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농사보다도 공업이나 상업 쪽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알짜 부동산이 농업지에서 상업지나 물류 중심으로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류 중심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알짜 부동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면은 이집트 인구의 95%가 이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의 황하강과 양쯔강 이 주변에, 그리고 이 서해안 주변에 중국의 모든 공업의 8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봤어도 지금 이 중국과 이집트 아직도 알짜 부동산들은 이 강과 바다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고대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 현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알짜 부동산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세계 최고의 부동산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저는 이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명당 자리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미국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강 넓이에 따라서 그 넓이를 표시한 조금 알아보기 쉬운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넓은 지역에 평야 지역들은 대부분 이 물길이 핏줄처럼 그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풍부한 이런 지형 때문에 미국은 초창기 높은 생산력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생산력은 이 물길을 통해서 미국 곳곳으로 그 어느 한 곳에 생산된 물건들이
다른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놓이기 전부터 이 생산물을 운반해줄 강이 운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곳에서 나온 곡물들이 전 세계로 또 수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되는 그 곡물들은 지금 현재도 미국이 얼마나 곡물 생산을 많이 하는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곡물 생산의 1위는 아직도 미국일 정도로 이렇게 생산력이 좋은 그런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어째서 세계 최강국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 강 주변으로 알짜 부동산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계 그리고 역사를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는 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짚어볼 강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 형산강, 그다음 태화강, 부산의 낙동강, 그리고 여기 그리고 영산강, 금강, 그리고 한강, 이 주변을 제가 오늘 특별히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제 부동산을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수가 있는데요. 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도시들은 물이 풍부하고 생산력이 풍부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을 때 자, 형산강 주변에 포항이 있고요. 그다음 태화강 밑에 울산이 있고, 그리고 낙동강 밑에 부산이 있고, 중간에 대구가 있고, 구미가 있고, 심지어 경북 도청이 이 낙동강 지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큰 물이 만나는 곳에 광양이 있고요. 그리고 영산강에 전남 도청이 와 있고 목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나주가 있고 광주가 있어요. 그리고 금강도 보면은 끝에 군산이 있고 올라가다 보면은 부여와 공주가 있으며 세종시가 있고 지류에 대전이 있으며 또 충청북도의 도청인 청주가 있습니다. 한강도 한강 주변을 따라서 지금 보면은 서울이 있고요. 서울은 이 한강이 좀 여기 휴전선 부근에서 끝을 맞이하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한강 주변의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여기도 보면은 지류 주변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들어서 오늘 제가 지금 특별히 짚어본 것 중에 하나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은 또 항구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짚어본 5개의 항 말고도 이 물이 만나는 곳에 있는 항구도 한번 특별히 집중해서 보시면은 돈이 보이는 그런 부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도시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 강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나주혁신도시 같이 새로 만들어지는 곳도 강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생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를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 상업에서도 알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형산강을 짚어보겠습니다. 형산강 주변에 형산강을 타고 지금 포항제철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항제철이 이쪽에 있는 것은 이쪽에 보면은
호미곶이라고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한 그런 곳이 있는데요. 자, 이 호미곶이 바다,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포항제철로 들어오는 파도를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 형산강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제철 산업, 포항제철의 메카,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기계가 돌아가고 그 다음 큰 열기를 뿜는 공장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공업용수라고 하죠. 그래서 농사뿐만 아니라 공업에서도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경우 형산강이 그런 물을 공급해줬고, 그 다음 옛날과 달리 큰 공장은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구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 같은 경우 이게 중간에 이렇게 파도도 막아줄 수 있는 지형이 있는 경우는 그게 황금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 이런 포항 제철이 들어가고, 그리고 형산강 지류에 우리나라 천년 수도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물이 있는 곳,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큰 바다와 만나는 곳은 매우 알짜 부동산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2015년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제철, 이 철강 산업들이 많이 주춤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우리나라 제철과 많은 산업들이 중국을 제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도 다시 1등을 하다 보니까 조선과 관계된 철강도 이번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런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화강으로 가보겠는데요. 태화강을 보면은 정말 이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이자 최고로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울산이라는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화강이 이렇게 바다와 만나면서 파도를 막아주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해에 있는 강들은 물살이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바다에 뻘이 쌓이지 않아서 깊은 수심을 자랑하기 때문에 항만으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이 모든 게 현대자동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 밑에를 보시면은 이만큼이 전부 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를 보시면은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파도를 막아주는 지형에 현대 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고로 땅값이 비싼 이유가 뭐냐?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그 다음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그 월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보다도 도시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그런 아주 희한한 도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 1인당 GRDP, 지역 GDP 1등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땅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 제가 왜 이렇게 좋은 지형인데도 지난번에 그 항구 얘기를 할 때 빼먹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한 일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항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항구 시설들은 여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 그리고 재료를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큰 항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항구에서는 제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3대 항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매우 유명하고 그리고서 이런 지형이 돈이 되는 지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이 바로 이 태화강 끝 울산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곳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낙동강인데요.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면서도 많은 개발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산이 있고 그다음 대구가 있고 구미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경북 도청도 이 낙동강 지류에 있고요. 그리고 낙동강 지류에 안동이 있고 문경도 있고 그 밖에 많은 도시들이 이 낙동강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수 있는 게 지금 부산이 발전되는 것을 보시면은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 낙동강 주변으로 붙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일자리들이 강을 타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이렇게 물이 돈이 된다는 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 낙동강입니다. 아울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대구도 이 낙동강을 타고 그 지류 주변을 타고서 여기에 이 주변에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고 올라가다 보면 구미도 마찬가지로 이 낙동강을 끼고 먼저 산업단지가 있고 그 밖에 구미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경북도청도 물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 끝자락에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낙동강만큼 물이 있는 곳이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확실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짜 부동산 어디인가 찾아보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섬진강. 예, 섬진강 같은 경우 지금 이 섬진강을 타고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요. 이 끝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포스코의 가장 최첨단 공장인 광양제철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산업단지와 이 포스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쏟아지는 물량들이 우리나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광양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메가 팩토리라고 하죠. 세계 최대 공장 중 하나인 광양제철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광양제철뿐만 아니라 이 물들이 계속 만나는 이곳 주변으로 광양항 주변으로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계속해서 계획돼 있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자, 광양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그동안 중국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좀 주춤하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그 상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철강, 자동차 그리고 많은 산업들이 반도체 이런 많은 산업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1등을 다시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뜨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꼽아드린 이 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 그래서 커다란 항구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알짜 부동산인 것으로 제가 결론을 짓고요. 그런 곳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영산강인데요. 영산강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목포 신안과 목포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항구로서 지금 현재 막 발달을 시작한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매우 상당히 매력적인 곳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물길을 타고 영산강 물길을 타고 여기 한 12km 이상을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은 목포시고요. 이쪽에는 새로 광주에서 도청이 옮겨와서 새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생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도 최근 10몇 년간 서울보다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타고 이 주변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나주시도 있고요.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 영산간 주변으로 또 산업단지가 들어왔고요. 광주만 해도 광주도 이 영산간 강 물줄기를 타고 물줄기 옆에 주로 이 지류 옆에 이렇게 지류 옆에 산업단지 일자리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일자리는 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력이 있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강인데요. 예, 제가 이 금강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은 그 끝에 하구 쪽에 군산이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지만 금강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파도를 막아주지 않는 지형이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물길이 만나는 곳에 항구를 많이 여태까지 표시를 했는데 금강 같은 경우는 항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금강 하구 쪽에는 그래도 산업단지가 발전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앞에 큰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지역만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강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의 항구 같은 경우는 그 퇴적물을 퍼내느라고 항구로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 하구 쪽이라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가 그만큼 다른 강 하구에 비해서 완전치가 않아서 생긴 일이고요. 그렇지만 이 금강 같은 경우는 부여, 공주같이 옛 백제의 수도가 2개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세종시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가 이 금강에 붙어 있습니다. 많은 수도들이 이렇게 금강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금강의 풍수도 무시 못할 정도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도 충남 도청이 금강 지류인 갑천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서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도 이 금강의 지류인 우암천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요 굵직굵직한 도시, 비싼 곳들은 다 물을 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진 도시인데요. 이 완벽하게 새로 만들어진 거대 도시 같은 경우 반드시 이 정도의 커다란 도시 계획이 있다면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 기획하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를 찾을 때 물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확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강은 아니지만 안성천, 진이천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택에 삼성전자가 괜히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아산만에 완벽하게 파도를 막아주는 지형이 있고 여기에 큰 서해안에서 큰 항구가 들어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물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은 발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이 밑에도 그렇고 여 위쪽에도 그렇고 바다 근처에 그리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자동차 공장도 2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강인데요.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 주변이 다 남은 땅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하류 쪽이 휴전선이다 보니까 오히려 인천 반월천 주변이라든가 파주 인천강 근처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오면서 발전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결국 물이 없으면은 이런 큰 도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은 이 한강 주변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비싸다는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물이 없는 곳은 비싸다는 것을 들여다보면 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그리고 지금 금리가 미국 연준이라든가 한은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어디를 투자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본에 충실한 건강한 부동산 오늘 짚어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개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예로부터 계속해서 생활 형태는 바뀌어왔지만 물은 항상 필요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주요 도시 주변에는 항상 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요 도시별로 물과 접점에 대해서 요목조목 저희 살펴보셨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어봤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한 가지 노란 톡방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혹시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볼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편리하게 또 상담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노란 톡방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토지 상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충남 아산시. 네, 아산시. 아산시 염치읍, 예. 송곡리 네. 192-3번지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곡리에 위치한 토지를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염치읍 송곡리 192-3 토지 네. 보유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요거를 어떻게 제가 좀 멀리 있어서 자주 가보지 못하고요. 예. 요거를 매도를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보유했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전망이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거 팔으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오지는 않았고요. 예. 예. 일단 한번 매도는 제가 생각하고는 있어요. 예, 지금 이 토지를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주변에 많은 네.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일단 아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건강한 지역이고요. 예, 바로 옆에 현충사가 있어서 잘못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갖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벌써
네. 예, 오히려 관광 부분에서도 네. 더 유리할 수가 있는 토지입니다. 관광이요? 예. 아니,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제가 그냥 부수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옆으로 가다 보면은 네. 이쪽에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네. 이 캠퍼스가 지금 현재 네. 한창 조성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옆으로 가다 보면은 네. 택지지구도 지금 새로 조성돼서 이 지역 일대가 다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개발 지역이기 네. 때문에 그 옆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네. 이거는 지금 당장 파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네. 이쪽에 탕정 네. 디스플레이에 네. 계속 이게 지어지고 나면은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아야죠. 예, 사람 뽑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옆에 지금 토지를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아, 네. 수혜를 보겠죠. 예,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팔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네. 이 주변에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아, 그리고 보면 바로 밑에 네. 아산 천안간 지금 고속도로도 새로 놓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딱 바로 개통하는데 지금 갖고 계신 토지가 금병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주변에 보면 벌써 밑에 네. 많은 건물들하고 공장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 이런 네. 것들이 다 많이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네. 알짜배기 토지라고 제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네. 경우 팔기보다는 끝까지 네.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좋은 정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정말 좋은 토지 갖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을까요? 아,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궁금증도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토지 네네. 주변에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부분은 또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네. 개발이 진행 중인 호재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주소 드렸던 능서면 양거리 33-4-1 예. 번지 그 내필지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산지 10년 됐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팔아볼까 생각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보유하신 지가 10년 정도 되셨는데 네. 이제 그동안의 개발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어떤 전망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경기도 여주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네. 많은 토지들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냥 샀어요. 아, 그냥 사셨어요? 네. 아, 그 아는 그래도 이렇게 분이- 많은 토지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근데 뭐 발전이 별로 없네요. 조금 이제 위치상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어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발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네. 지금 이 옆에 보시면은 이천 하이닉스 공장에서 네. 약 4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그런 위치에 지금 토지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발전이 조금 안 되는 이유가 네. 중간에 길을 조금 넘어와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마을길이 굉장히 좀 협소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느긋하게 보셔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천의 하이닉스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길이 지금 새로 성남 여주 철길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렇게 네. 철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양평 이천 간 네. 고속도로도 여기 위쪽에 네. 들어올 계속 예정이 있고요. 지금 당장 바로 옆에서 네. 여기 길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보시면은 성남 장호원 간 도로 지금 여기가 609라고 써 있네요. 네. 이것도 곧 개통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네. 주변에서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자꾸 있는 거 보면은 절대 네. 이 갖고 계신 토지가 네. 그냥 허접한 일반 땅이 아니라 우량주인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느긋하게 네. 마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언젠가 이쪽으로도 한번 개발 호재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개발 호재가 아마득하게 한참 있어야 되나요? 보통 이런 위치 이제 길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위치에 있는 경우는 아마 대단위로 어떤 개발을 한다는 그런 개발사가 와야지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 네. 네. 지금 그쪽에는 시세는 잘 모르시죠? 예, 시세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이쪽 부동산에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시세 부분은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방송 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따로 또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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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문자로 연결을 해서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은요, 문자를 통해서 바로 만나볼 텐데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동동에 위치한 토지가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으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토지거든요. 이곳은 어떻게 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개발을 좀 보유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강서 쪽으로 지금 개발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구도심 쪽에 항구가 좁다 보니까 지금 부산의 물동항은 이 가덕도의 새 신항이 그 역할을 물려받고 있는데요. 이 조선이 점점 배가 커지다 보니까 이쪽이 중심이 돼서 그 위치를 보시다 보면은 강서구 쪽에 지금 공장하고 새로 신개발되는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갖고 계신 부분은 이 강서구 지금 개발되는 쪽과 그다음 김해시청 사이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런 지역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이 토지를 어떻게 보유하셨느냐를 한번 알아봐야지 이게 득이 됐느냐 아니면은 조금 손해를 보셨느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옆에 바로 옆에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집들이 들어섰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풀려 있는 곳과 안 풀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안 풀리거든요. 잘 웬만해선 진짜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유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다시 전화가 되신다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는 한번 직접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을 진단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좀 심도 깊은 상담을 더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다시 한번 저희와 연락을 통해서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상담을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65번지 미사강변 푸르지오 31평형 현재 전세 주고 있는데요. 보유 전망 문의드립니다라고 294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하남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사실 개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진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사강변 푸르지오를 갖고 지금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미사 같은 경우는 강변, 수변 도시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 지금 있는 위치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또 호수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호수공원 옆에 이런 문화시설 옆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주변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많은 주택단지들이 건설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택지지구가 넓게 지금 개발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들이 개발될 때 개발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돈이 풀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돈이 풀리고 이 건설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계속 이곳이 발전하는 동안 이곳은 계속해서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 옆에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 옆에 문화시설들이 이 호수공원 문화시설들이 아직은 미약할 수가 있지만 이런 곳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라든가 조경들이 더 좋아지면서 나중에 가서 더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아파트라고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좀 대형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담 내용 또 참고해보시고 또 스스로 더 공부해보시면서 좋은 결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에 갇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민 상담에 아쉽게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 TV는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 끝나신 이후에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